디시전 트리인데요. 저번 주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거 엔트로피 그걸로 이것도 이제 결국에 클래시파이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게 그 클래시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엔트로피 제목인데 이거 저번 주에 이거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발표하신 건데 그 이게 probability였죠. 어떤 probability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 전체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PI 곱하기 로그 베이스 2를 사용을 해서 그에 대한 PI 그렇게 해서 쭉 더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음, 그거였고 그러면 이걸 이제 구현하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엔트로피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 그 probability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그 probability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고 그게 이제 리스트로 여기서 이제 리스트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 probability 그 리스트를 돌려가지고 그죠? 예, 여기 for loop이 있으니까 그 리스트로 들어오는 그 probability 각각의 값을 가지고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그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가요? 이건 괜찮죠? 이건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 이제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갖다 이제 여러 개로 들어오는데 1만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이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그러니까 0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딱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그죠? 근데 여기서 0.5, 0.5로 넣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2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로그 2의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맨 왼쪽에 이제 마이너스 곱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2, 여기가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1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그 엔트로피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 이 공식에 따라서. 그거고, 이걸 치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거든요. 클래스 엔트로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건데, PI 이 부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뭐야, 토마스 모 선생님이 올려주신 녹화를 하고 있죠. 예, 모아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 비디오인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 그 코드 자체는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뭐냐면 이걸 구하거든요. 처음에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 전체 엔트로피를 구해야 돼요. 이 데이터 전체. 그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 이게 여기에 보면 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노예요. 다섯 개가 있고 ES가 아홉 개가 있죠. 여기가 그걸 아홉 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체 데이터가 14개잖아요. 그러니까 14분의 9가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PI 프로포션이 14분의 9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로그 베이스 2를 취해서 14분의 9. 그다음에 마이너스 다섯 개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14분의 5, 그다음에 로그 14분의 5. 이걸 계산해 주면 이렇게 0.94.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 전체 엔트로피는 0.94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이 아웃룩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그 엔트로피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칼럼에 대한 엔트로피 구하고 이 칼럼에 대한 엔트로피 구하고 이 칼럼에 대한 엔트로피 구하고 이 칼럼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거, 그게 가장 좋은, 엔트로피가 낮은 게 정보량이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 칼럼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디시전 추리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아웃룩이라는 칼럼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코드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변수가 있어요. 이걸 그 책에서는 프로퍼티 아니면 애트리뷰트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냥 저는 뭐 그냥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타겟 베리어블이에요. 아웃커. 그러니까 아웃룩이 해가 뜨고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으면 테이슨을 칠래 안 칠래 데이터를 보니까 노라는 거였어요. 안 쳤다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이걸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해가 뜨고 뜨겁고 습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면 테니스 안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변수가 이 네 개 중에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가를 찾기 위해서 이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해야 돼요. 그죠? 이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는 낮은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게 정보량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 아웃룩 칼럼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 써니를 보면 여기가 D1, D2,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개인데 그 중에 두 개는 yes예요. 어딘가 요거 이게 yes죠. 그게 yes고 그 다음에 no가 세 개예요. 여기 요거 이렇게 노죠. 그러면 이 칼럼에 대한 엔트로피는 똑같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yes가 5분의 2죠.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yes고 그렇게 여기 5분의 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개가 no였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칼럼에 대한 정보량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칼럼은 써니에 대한 정보량. 괜찮은가요? 이 칼럼의 써니에 대해서, 그 써니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오버캐스트에 대해서도 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보면 이건 재밌죠, 이게. 전부 다 yes, yes, yes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스플릿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계산도 간단합니다. 네 개 중에 네 개가 전부 다 yes만 있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이게. 그럼 이건 0이에요, 그냥. 여기는 4분의 0이니까 0이고. 그러니까 정보량이 0이라는 거죠. 가장 서튼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0이라는 거죠. 이런 건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노드가 있을 때 그걸 스플릿을 하잖아요. 이건 스플릿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프와 이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맨 아래. 이제 그거 일단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레인에 대해서도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레인이 여기 있고 몇 개가 있냐? 다섯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섯 개가 있죠. 그 중에 yes가 여기 그래서 여기 세 개가 yes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no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인에 대한 그 엔트로피는 뭐냐면 5분의 3이겠죠. 5분의 3이 yes고 여기 5분의 2가 no고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칼럼 전체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해야 돼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게인이다 그랬죠. 인포메이션 게인. 그건 뭐냐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조금 더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그 엔트로피를 구했죠. 그게 이거였죠. 아,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0.94가 1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 써니에 대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그게 열로 오고 그게 전체 14개 중에 5개였죠. 프로포션이었죠. 네. 그렇게 되고 여기는 전체 14개 중에 4개였으니까 14분의 4가 되고 이거의 엔트로피 값이 여기였죠. 이건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14개 중에 5개죠. 프로포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값이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 전체
전체 엔트로피 값 중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다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칼럼에 대한 인포메이션 게인, 여기서는 지금 인포메이션 게인이에요. 게인이 뭐냐면 이 전체 엔트로피 값에서 이, 이 칼럼의 엔트로피 값들을 다 빼줬을 때 이게 정보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테이블에서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크단 말은 이 전체 값이 이게 가장 작을 때 그게 좋은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 참 그 개인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뭐 핫에 대해서 이제 묶어야 될 거고, 마일드에 대해서 묶어야 될 거고, 쿨에 대해서 묶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각 칼럼에 대한 그 정보량을 이렇게 쭉쭉쭉 다 구합니다. 저희 광고네. 그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게 뭐냐면 네. 그렇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그 각 칼럼에 대해서 정보량을 다 구한 거예요. 인포메이션 게인 그걸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인포메이션 게인이니까 가장 큰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정보량을 제공하는 게 아웃룩 칼럼이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게인 구해봤더니. 그 따라서 음, 이제 데이터를 스플릿을 할 때 이 아웃룩 칼럼을 가지고 데이터를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웃룩에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 써니가 있었고, 오버캐스트가 있었고, 레인에 있었고, 그죠? 그러면 아웃룩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정보량을 또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실 그 저번 주에 그 토마스 모은 선생님이 다 하신 건데, 여기서는 먼저 이제 써니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세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써니 그러니까 애트리뷰트다 그러죠. 또 애트리뷰트 또는 프로퍼티. 그러니까 써니, 오버캐스트, 레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써니만 골라낸 거예요. 그죠? 괜찮은가요?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또 정보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칼럼이 가장 많은 정보량을 제공을 하는가를 찾아내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데이터를 스플릿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보면은 지금 이게 5개죠. 그 정보량을 찾아내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 이 전체의 정보량이 0.97이겠죠. 그죠? 그건 뭐냐면 노가 3개고 예스가 2개. 그렇게 해서 그 계산을 하면 이 전체 정보량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근거해서 똑같이 템퍼러처 칼럼에 대해서 정보량을 찾습니다. 그럼 템퍼러처를 보면 핫이 2개인데 둘 다 노예요. 그죠?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0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데이터 스플릿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 그 다음에 마일드가 있네요. 마일드 여기는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런 수척제가 되겠죠. 이건 그렇게 해서 일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하나뿐이네요. 하나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니까 이 값이 0이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0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개인을 구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뭐냐면 이 전체 데이터 스트럭처 그거에 그 엔트로피가 0.9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0.9에서 이거 전체를 빼주는 거죠. 그다음 각 프로포션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고 엔트로피가 0이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것도 2개죠. 5개 중에 2개 프로포션 해주고 엔트로피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건 5개 중에 하나네요. 하나고 엔트로피 그렇게 해서 이 칼럼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 개인을 계산해 보니까 0.57이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휴미디티 칼럼, 윈드 칼럼에 대해서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 과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했던 건 뭐냐면 그 인포메이션 개인을 이렇게 구해봤더니 이게 가장 높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세 칼럼 중에서 템퍼러처가 가장 그 많은 정보량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템퍼러처 이 칼럼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또 분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미디티가 더 높은 거 아닌가? 0.97이면? 예? 뭐 무슨 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그 개인의 템퍼처보다 예. 써니 휴미디티 0.97이면 0.97 아, 그 그렇네요. 예, 이게 가장 높은 거네. 이게 가장 좋은 거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미디티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써니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써니 칼럼에 해당하는 그 서브셋을 우리가 찾아냈고, 그죠? 그럼 그 서브셋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세 개의 칼럼에 대해서 이 인포메이션 개인을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걸 가지고 분류를 해 나가고 여기도 이제 또 세 개가 나왔네요. 또 그럼 휴미디티 그 중에서 이게 세 개를 골라가지고 또 이거 찾아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과정을 하위에 거, 선생님 하위에 거 엔트로피 계산할 때 그 앞에 그 전체 엔트로피에서 빼잖아요. 근데 그 전체 엔트로피가 이 디시전 트리 전체 엔트로피에서 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써니 엔트로피에서 이 밑에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노드잖아요. 여기잖아요. 네, 이건 네, 서브셋 데이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서브셋이라고 이 전체 원래 테이블에서 서브셋이라고요. 이게 원래 그, 이게 로가 14개였잖아요. 그중에 네. 서브셋을 빼서 다섯 개가 나왔다고요. 그죠? 그쵸, 그죠. 써니에 해당하는 거를 뺐는데,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써니를 할 때는 개인을 써니에서 저기 뺀 거예요. 계산할 때, 예, 예. 써니에서 단계에서 개인을 계산할 때는 그 전체 엔트로피에서 뺐고, 근데 요 밑에 써니 밑에 단계에서 계산할 때는 예. 전체 엔트로피에서 빼는 건가요? 아니면 써니의 써니에서 엔트로피에서 써니. 써니의 엔트로피에서 딴 걸 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메이크 센스 하죠. 예, 여기에서 예. 빼고 그다음에 각 프로포션 또 계산해주고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리프 단계에서는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완전히 분류가 되는 그게 가장 이제 아이디어라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뭐 make sense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그냥 엔트로피 구하는 거고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 셋에서 그냥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분류 그거 상관없이 지금 그거 한 거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이건 뭐냐면 그 자 여기 생각해 보면 그 PI가 들어가죠. 이게 프로포션이었잖아요. 프로버빌리티 프로포션 몇 분의 몇 그거였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이거 전체를 이제 카운트를 하죠. 그죠? 카운트를 해서 전체 몇 개가 있는가 봐서 이 토럴 카운트를 계산하려고 토럴 카운트는 여기에서 바로 계산할게 돼. 그러니까 엘리멘트가 몇 개냐 리스트 엘리멘트 그 랭스 전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카운트를 갖다가 보면은 야 이거 어디다 해놨을 것 같은데 잠깐 이거네 카운트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죠 그죠 7이죠 그러면 이 밸류 레이블에 대해서 카운트 펑션을 사용을 해서 그 키를 이걸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fish, dog, cat 세 가지 데이터가 있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밸류를 돌려보면 3, 2,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fish가 3개, fish가 3개, 도구가 2개, cat이 2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그 length는 이건 7이겠죠, 전체. 그죠? 이게 전체 중에 그다음에 그 카운트는 fish가 3개였고 도구가 2개였고 cat이 2개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결국에 이거 한 것은 뭐냐면 probability예요. 전체에서.
그러면 이 probability 값을 갖다가 아까 그 엔트로피 펑션에다 집어넣어주면 이 이 데이터 전체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이 클래스 probability는 여기 P 값 이거 방금 제가 보여준 코드가 이거 한 거예요. 전체 데이터 셋 중에 CI인가 각각의 클래스에 속한 게 몇 개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엔트로피를 한번 이건 뭐냐면 똑같죠. 처음에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리스트 데이터 집어넣으면 그게 먼저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열로 들어가죠. 그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그러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보면 하면 아웃컴으로 리스트로 그 P 값을 P1, P2, P3 그걸 낼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P 값이 다시 엔트로피로 들어갔죠. 열로 엔트로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 계산을 하겠죠, 이제. 괜찮은가요? 엔트로피 값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엔트로피 값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봤네. 34444 이걸 했을 때 그렇죠. 데이터 엔트로피 이렇게 집어 이거 넣으면 되겠다. 예. 그 3444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엔트로피 값은 이렇게 나온다. 요걸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돌려보면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이런 캐릭터를 스트링을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없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리스트가 n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풋을 숫자로 받든 아무 데이터나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n이. 그게 여기서 그 데이터 타입 모듈에서 불러와서 n이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하면 숫자면 숫자, 캐릭터면 캐릭터 이렇게만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n이 그러니까 그 숫자로 넣어도 되고 예, 근데 여기서 그 뒤에, 없어졌구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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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그 오른쪽에 엔트로피의 그 확률로 나오는 부분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밑에 예, 입력할 때 바꿔서 입력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이건 예, 제가 여기까지만 예. 음, 여기까지만 셀렉트를 했잖아요. 그렇게 음, 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계산을 해요. 예, 제가 아, 여기만 그러니까 이거 계산. 헷갈릴까 봐. 오른쪽에 엔트로피 0.25, 0.75 된 것도 이제 요거에 맞춰서 바꾼다면은 예, 예. 뭐, 뭐, 7분의 3, 7분의 3을 뭐 소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7분의 3, 예. 뭐 그러겠죠. 7분의 2, 7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숫자로 된 리스트가 되겠네요. 네, 엔트로피 여기 맞습니다. 확률이 들어가는 그냥 엔트로피 함수는 확률이 들어가는 함수고 예, 요거는 클래스를 집어넣는 건데 결국 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각각의 확률을 그 예,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구해 놓은 거니까. 예, 예. 음, 여기 아마 예, 말씀대로 세 가지 종류가 음. 있었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이 세 개로 나와야 될 거야. 아니다, 프로버빌리티가 세 개가 나옴.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값이죠. 세. 예, 프로포션이죠. 예. P1, P2. 예, 여기서는 클래스가 두 개니까 두 개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맞습니다. 계산돼 있는 거고. 이게 75%, 이게 25%, 음, 4분의 1이니. 예. 4분의 4.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파티션 엔트로피라는 펑션인데, 여기 잘 보시면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자,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fish, 뭐, dog, 뭐, 이렇게 돼 있다 치고, 뭐, cat, 뭐, dog, 뭐, fish,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여기에도 뭐 하나 또 있고, 뭐, 이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파티션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하고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하고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파티션을 한 다음에 각각의 파티션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하냐면
예, 이거였죠. 처음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았어요. 인포메이션 게인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서브셋을 뽑아가지고 다시 말해 이 데이터를 파티션을 해가지고 이걸 또 구했고 그래.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여기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면 파티션도 내가 어제 해놓은 것 같은데, 파티션 엔트로피. 예. 사실은 이거 같은 값입니다. 같은 코드니까 이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가 인풋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아웃풋은 뭐냐면 엔트로피를 계산하니까 다 더해가지고 아웃풋 하나만 내는 거죠. 그래서 플롯 실수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브셋 이게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들어오면 각각의 리스트 따로따로 접속을 해서 그 리스트의 서브셋의 길이, 그러니까 처음에 세 개, 두 개, 한 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더해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토tal 카운트가 그 전체 데이터의 그 이게 몇 개인가 그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돌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subset 그다음 그렇죠. 처음에 input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각각의 리스트를 갖다가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이건 그 밖에 가장 큰 리스트 그게 전체 카운트죠. 그거 분의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뭐냐면 각각의 서브셋의 랭스 곱하기 각각의 서브셋의 데이터 엔트로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각각의 서브스 어디다 써놨을 텐데 내가 공식이 어디가 있나? 그거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지금 이거 아, 이야기하는 그쵸. 그거죠. 그거죠.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하면 이 부분 한 거죠. 이 부분. 그죠? 음. 괜찮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뭐냐? 엔트로피 전체고 이거 되겠네. 이 부분 두 개. 그죠? 지금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했지? 파티션 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 스트럭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브셋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여기가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데이터 두 개의 파티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돌려보면 자,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건 알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파티션이고 그죠? 그다음 첫 번째 파티션에 대한 랭스는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티션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파티션 랭스를 구해 보니까 이게 5개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서브셋 이거 돌려보면 이걸 갖다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은가요? 첫 번째 파티션에는 엘리멘트가 3개고 두 번째 파티션에는 엘리멘트가 4개고 지금 이거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했던 게 뭐냐 PI고 하는 거예요. proportion. 전체에서 첫 번째 파티션이 크기가 프로포션이 얼마 되냐. 거기에다가 그 각 파티션에 대한 그 데이터 엔트로피를 갖다가 곱해서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 한 거, 이 과정 한 거고요. 어, 그다음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알고리즘 자체는 다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하나 필요한 것은 인포메이션 개인을 구해가지고 그거에서 이걸 빼면 되겠네. 그죠? 뭐 그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사용할 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보면 이걸 이제 먼저 클래스로 정의를 해요. 이거 네임드 튜플. 이게 튜플이죠. 그렇게 해서 레벨이 있고 랭귀지가 있고 트윗이 있고
PhD가 있고 요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타겟 베리어블, 다시 말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가 뭘 하고 있냐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사람인지 아닐지, 인터뷰를 잘했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애트리뷰트 아니면 첫 번째 프로퍼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레벨이 직급이 어느 정도 되냐, 일한 경력이 시니어 레벨이냐, 미드 레벨, 중간 커리어냐, 아니면 초보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다룰 줄 아는 랭귀지가 자바냐, 파이썬이냐, R이냐, 그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트위터를 사용하냐, 안 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어썸션 하는 것은 그 시니어 레벨에 있을수록 자기 회사에 대해 홍보도 많이 하고 트위터 활동도 많이 할 거다. 이제 그런 어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hD 학위를 가지고 있냐, 안 하냐. 그렇게 해서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퍼티고 이게 타겟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이걸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그 아니면 어떤 게 가장 그 정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데이터 스트럭처 구성한 거고요. 음, 그럼 여기서는 이건 이제 그 뭐냐 파티션 하는 겁니다. 그죠? 네, 파티션 바이 내가 여기다 이걸 가지고 돌려볼까? 일단 한번 돌려보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리스트 T가 뭐냐면 어, T가 이게 any 이것도 아까처럼 그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다 받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참 왔다 갔다 하는데 T 여기에서 그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거나 상관없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attribute는 a string that specified name. 그러니까 그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파티션을 하는데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파티션을 할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면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이 레벨이란 프로퍼티를 가지고 데이터를 파티션 할지 아니면 이 랭귀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파티션 할지 이걸 가지고 파티션 할지 이것을 가지고 파티션 할지 그걸 알려주는 게 두 번째 애트리뷰트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걸 애트리뷰트라고 사용을 하고 우리 책은 아마 이걸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를 할 것이 파티션을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참에 이걸 갖다 한번 돌려보고 갈까 그냥 이렇게 또 결과를 보여주고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 이걸 안 돌렸네. 네, 이걸 돌린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인풋 데이터가 이 데이터예요. 이게 인풋이죠. 이 인풋 데이터를 갖다가 파티션을 하는데 여기에서 랭귀지를 가지고 파티션을 하나? 뭘 가지고 하나? 예. 이걸 가지고 파티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칼럼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랭귀지가 세 개예요. 그죠? 자바가 있고 파이썬이 있고 R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파티션 한 거예요, 이게. 자바에 따라서 파티션을 했고 자바에 따라 하니까 그 캔디데이트의 레벨은 시니어고 여기 자바죠. 자바고 트위터 사용 안 하고 PhD 없고 인터뷰 못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캔디데이트는 이것도 자바죠. 그죠? 여기 자바니까 시니어고 트위터 사용 안 하고 박사학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랭귀지 칼럼 그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갖다 파티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파티션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서브셋 테이블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엔트로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R에 대해서 엔트로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인포메이션 게인도 거기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거 그걸 사용을 해서
이 스플릿을 또 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는 만약에 트윗을 가지고 하면 트윗은 두 개였죠. true하고 false였죠. 그래서 트윗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다 false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 하나 했고 그다음에 true 이렇게 분류 하나 했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포메이션 개인을 따로따로 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input 이게 데이터였죠. input 데이터 우리 오리지널 데이터 들어갔고 attribute이 뭐냐면 어떤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이 input 데이터를 갖다가 나눌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키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input 데이터가 0이었죠. 0.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로 데이터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데이터에 랭귀지 이걸 사용을 해서 그거의 키를 찾아보겠다. 그거는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랭귀지가 나올 거예요. 자바예요. 그러면 그 찾은 키를 갖다가 그죠? 이게 자바란 뜻이죠. 그럼 파티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 데이터고 그죠? 데이터 아니다 파티션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고 그럼 파티션의 이 키는 아까 찾았던 그 자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바에 해당하는 것만 쫙 뽑아가지고 여기서 데이터 인풋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포룹이었죠. 처음에 이 데이터들 전체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포룹을 돌려서 각각의 로드를 액세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로 데이터에서 그 애트리뷰트 지금 우리는 그 랭귀지 여기서는 랭귀지 이걸 갖다가 찾아내서 그걸 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파티션 데이터는 이걸 키를 갖는 데이터 키를 갖는 그 인풋 데이터들을 갖다가 뒤에다 애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티션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었고 예. 그게 그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파티션 바이를 했으니까 파티션 엔트로피 바이네요. 이건 그 각각의 파티션에 대한 이제 엔트로피를 구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의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전체 데이터 이게 인풋이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두 번째는 attribute 스트링을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벨을 사용을 해서 파티션을 할지 이걸 사용을 해서 파티션을 할지 그걸 지정을 해주는 게 이게 스트링이죠. attribute이고 그 다음에 label attribute가 맨 마지막일 거예요. 이 컬럼 이거. 지금 그래서 인풋이 이제 세 개가 들어가고 그럼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플롯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각 파티션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그거의 아웃풋을 플롯으로 내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위에서 만들었던 그 파티션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파티션을 만드는 때는 두 개만 있으면 되죠. 인풋 데이터, 원래 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애트리뷰트, 레벨이냐 이거냐 이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파티션이고 그럼 각 파티션들은 밸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여기서 먼저 더블 포룹이네. 포룹을 돌리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파티션을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로를 접속을 해서 하나하나 그 엘리멘트들을 보는 거예요. 각각의 로의 엘리멘트들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네이블을 찾고 그죠? 네이블이니까 디펜던트 베리어블 true냐 false냐 인터뷰션 그거하고 이 각각의 밸류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뭐였냐면 아까 get attribute가 뭐였냐면 랭귀지였으면 랭귀지 자바 그죠? 뭐 트위터였으면 true 아니면 false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게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게 그 레이블이 여기로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파티션에 대한
엔트로피를 찾아내는 거. 파티션 엔트로피를 우리가 만들었나? 파티션 엔트로피, 여기 있죠. 아까 우리 했던. 그러니까 그 네이버, 그러니까 이가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각각의 파티션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티션에서 그 레이블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을 갖다가 파티션 엔트로피 그 함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값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돌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지금 키를 갖다가 지금 엔트로피 바이 이거죠. 여기에 세 개, 변수는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세 개는 뭐냐면 인풋이 오리지널 데이터 다 들어가는 거고, 키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 키가 뭐냐면 첫 번째는 레벨, 두 번째는 랭귀지, 세 번째는 트윗, 네 번째는 PhD. 그걸 갖다가 아, 준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포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룹 이거 액세스하고 이거 액세스하고 이거 액세스하고 이거 액세스하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액세스해서 키를 사용을 해서 이걸 프린트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벨에 해당하는 그 서브셋 데이터에 엔트로피를 구하고, 두 번째는 한 바퀴 더 돌아서 포룹이니까 랭귀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파티션을 해서 그거에 대한 엔트로피 값 구하고, 세 번째는 트윗에 대한 엔트로피, pH에 대한 엔트로피. 그렇게 해서 이걸 돌려보니까 각각의 이제 레벨로 파티션한 거에 대한 엔트로피, 랭귀지에 대해서 파티션하는 엔트로피, 그다음에 트위터로 파티션하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인포메이션 개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낮은 게 그 정보량이 가장 많겠죠. 이게 가장 낮네, 그죠? 그러면 전체 인포메이션 개인에서 이걸 빼면 레벨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 레벨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스플릿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는 안 나오고 지금 이제 이런 코드를 줬습니다. 선생님, 네. 저 뒤로 가기 전에 네. 아까 위에서 설명해 주신 파티션 엔트로피 코드 짧은 게 있었는데 그거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네. 지나갈 수 있나요? 예, 예. 자, 일단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겠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파티션된 엘레멘트들이 각각의 리스트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음,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파티션 엔트로피 이거죠. 이걸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인풋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딱 플롯 하나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보다 잠깐만요. 이걸 먼저 보고 어, 어떤 공식이었지? 어디다 내가 공식을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이거. 디스트리뷰 트리에서 예, 이 공식을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 공식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죠.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सब셋이에요. 포룹을 돌리는데 각각의 첫 번째 리스트, 세컨드 리스트, 세 번째 리스트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랭스를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랭스, 그거 이거 सब셋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의 랭스를 구한 다음에 전체를 더해요. 그럼 이게 전체 데이터에 몇 개가, 그 엘리멘트가 몇 개가 있는가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브셋은 엘리멘트가 3개, 두 번째 엘리멘트는 2개, 세 번째 엘리멘트 이제 2개. 그러면 3, 2, 2 더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는 7개일 거예요. 그게 토tal 카운트예요. 그죠? 그럼 리턴을 뭐를 하냐면 다시 이제 포룹을 돌리는데 서브셋 전체 인풋, 그다음에 그 인풋의 각각의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없어. 리스트 서브셋, 그다음에 토tal 카운트는 뭐냐면 전체 리스트에 그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각각의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게 프로포션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 이게 프로포션이고 이게 P1, P2, P3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각각의 서브셋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이게 Q1이 뭐냐면 그 프로포션이에요. 여기서 아까 저기 그 토털 카운트분의 예, सब셋의 랭스 있잖아요. 예, 이거. 예, 그게 그
P1이 아니라 Q1부터 QM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예, 예, 예. 맞습니다. 여기서 왜 여기는 Q라고 부르는 거죠? P하고 सब셋이어서 Q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그 사례 예시를 갖고 하나 해보면 좋은데 그 이거 예, 이 부분 설명하는 거죠. 예, 줬어. 이 부분 괜찮은가요? 이 S가 뭐냐면 S, 전체 셋에 이게 14개잖아요. 이게 14. 네. 14분의 지금 이거 스트롱 뭘 가지고 하냐? 지금 밸류 윈드 칼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에 스트롱이 몇 개냐면 스트롱이 몇 개죠? 9개. 스트롱이 9개. 그 다음에 위크가 뭐 아홉 다섯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분의 9. 그 다음에 스트롱에 대한 내가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네. 지금 여기서는 뭘 가지고 자, 여기는 어트리뷰트가 윈드로 돼 있네요. 윈드. 윈드로 예. 돼 있어. 아, 윈드구나. 예, 예. 윈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윈드가 스트롱하고 지금 제 보여줬던 코드가 지금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सब셋 데이터인데 그죠? 스트롱에 대해서는 스트롱이 하나, 아, yes, yes, 둘, no로 나왔고, 네, 다섯, 여섯. 그 중에 세 개 yes, 세 개 no.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전체가 14분의 그죠? 14분의 6이 되고 그다음 그렇네. 14분의 6이 되고 그다음에 14분의 8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여섯 개 그 여기 yes에 대한 엔트로피 이거 아니 스트롱에 대한 엔트로피 찾고 그다음에 weak에 대한 엔트로피 찾고 그렇게 해서 이걸 두 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하고 속성을 구별하는 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저도 이것 때문에 헷갈렸고. 지금 요 앞에 14분의 6하고 14분의 8은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속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요 속성 윈드라는 속성에서 뭐 스트롱이면 스트롱이 몇 개인지 14개 중에서 스트롱이 몇 개 있는지를 따지면 되잖아요. 그게 요 앞에 나오는 Q1부터 QM까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Q1, Q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집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부분 집합이 스트롱을 기준으로 나눴잖아요. 스트롱의 기준으로 한 부분 집합, 뭐 위크 부분 집합.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는가를 가지고 분할을 해서 부분 집합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거예요. 부분 집합이. 예, 그런 거고 PI는 뭐냐면 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여기서는 온 선생님이 그걸 타겟 밸류라고 했나요? 타겟 예, 밸류? 예, 예. 저는 그거를 그 지난 시간에 저는 클래스라고 표현했어요. 됐어. 클래스. 예, 클래스가 라벨이 붙어 있는 그걸 가지고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 네, 네,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온 선생님이 말한 타겟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확률을 구하는 게 PI라는 것이고 이 앞에 QI라는 거는 그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분할할 때 속성을 기준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속성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혼돈이 네, 많이 와요. 예, 그거를 잘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전체 데이터 중에 सब셋의 크기죠. 쉽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어, 우리가 뭐 했죠 지금? 파티션 엔트로피 바이 했나? 어디 하고 있었지? 이걸 가지고 어, 파티션 아까 엔트로피. 제가 여쭤봤던 거 partition entropy 예, 이거예요. 여쭤봤었어요. 예. 예,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되나요? 이제 이게 sum 이게 어, 네, 전체에서 subset. 데이터 엔트로피의 subset 이해돼요. 예. 전체 데이터에서 이게 바람이 스트롱 그거 찾아내고 그죠? 그러면 그게 스트롱이 몇 개인가? 토럴 분의 랭스 스트롱 그죠? 그게 QI 하나 찾아냈고 곱하기 그 서브셋에 대한 엔트로피 그러니까 요거
여기 밑에 파티션 바이는 코드에 그냥 이거네 그냥 이것만 구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10도 아까는 전체 엔트로피는 E라고 얘기했고 예, 그 सब셋 지금 그 सब셋의 엔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예, 파티션 엔트로피 해야 되나? 그거는 그냥 H로 그냥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예, 모양이다. 예, Q도 P하고 다르니까 이제 예, 그냥 Q로 이름을 붙여놨네요. 예, 예, 여기 참, 파티션 엔트로피는 다 더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여기 밑에 보면 썸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파티션 엔티티 다 거지. 여기 코드에도 여기 네, 앞에 음, 썸이 붙어 있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네네.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그렇죠. 있었죠. 시그마로 표현할 수 네.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그렇죠, 편했을 그렇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썼어. 책에서 그냥 가져온 거. 그러니까 여기도 코드 밑에 오는 선생님이 밑에 나눈 거 보면 여기 128인가요? 128 붙은 데 보면 그 सब셋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서브셋이 이렇게 그렇죠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그 그 뭐야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원래 나눈 건데 그 음, 안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타겟 밸류 그 클래스로 분류돼 있어요. 맞아요. 각각의 이게 작은 리스트 그렇네요. 조그만 리스트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갑자기 바뀐다. 아, 네, 제가 지금 바꿔 이게 아 그렇구나. 네,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속성 가지고 구별했겠죠. 왜 여기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속성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아, 임의로 예. 동물 이름 예, 넣으면 되는 임의로 아, 그냥 동,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예예예. 아까 뭐 동물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알을 낳느냐 안 낳느냐 가지고 구별되잖아요. 근데 알을 낳느냐 안 낳느냐가 오리너구리냐 아니냐를 알려주진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 클래스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표시된 거는 나눠놨지만 그 안에는 막 섞여 있죠. 예스도 있고 노우도 있고 막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엔트로피를 구할 때는 결국 클래스로 돌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클래스를 분류하려는 거니까. 예, 네, 최종 타겟이 그게 목표거든요. 여기서 예. 인터뷰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가 우리가 지금 구별하려는 최종 목표인 거예요. 뭐 근데 제일 좋은 거 그냥 인터뷰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그냥 팍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돼 있진 않고 다른 속성 가지고 나누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렇게 요런 속성 갖고 나누는 게 좋을까 요 속성 갖고 나누는 가 해가지고 음, 그걸 계산해 갖고 결국 최종 목표는 타겟 그 밸류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죠? 쓸데없이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네. 엔트로피를 자꾸 찾아야 되는 네. 그 네. 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한 줄 한 줄 바로바로 실행시켜서 보여주시는 게 아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예. 컨트롤 시프트 아, 그거 실렉션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예, 이게 돌려놓고 이 라인만 지금 제가 셀렉트를 한 거잖아요. 네. 시프트 엔터를 하면 이 라인만 실행을 해요. 전체를 실행한 게 아니고 이걸 아, 실렉트하면 네. 이것만 그거 실행하니 이것만 실행하니까 버튼을 눌러도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예, 이걸 저는 그냥 마우스로 이걸 실렉트를 하고 저 맥킨토시인데 그 윈도우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 컨트롤을 동시에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 라인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라인 바이 라인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마 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run selection 있네요. 그죠? 예, 이거 command 윈도우는 control shift enter.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럴 거예요. 예. 아하. 이렇게 하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약 줬어. 더 볼 수 약 있죠. 주고 다. 예, 이건 감사합니다. 렉트가 5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됐고, 예, 이거 이제 된 거죠. 이건 그냥 파티션 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그렇죠. 파티션 바이를 이걸 사용을 해서 이 주어진 애트리뷰트 그 속성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파티션을 한 다음에 이번에 카메라 있어.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을 가지고 레이블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을 집어넣어서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그 엔트로피 값을 따로따로 이제 찾아내는 거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작동을 해본 거죠. 이거 뭐냐면 레벨로 데이터를 파티션 했을 때 이게 엔트로피 값이고 그다음에 랭귀지라는 속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파티션을 했을 때 그 파티션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값이 이거고 트윗이고 pH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실은 다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건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디시전이가 그 막 추리를 나누잖아요. 그걸 나누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완전 코딩의 문제예요. 알고리즘.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드도 사실 이제 그 뭐냐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는 안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디시전 트리 패키지를 하면 사실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추리.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까지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코드는. 근데 그것도 무지 어려워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여기는 쭉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냥 대충 감만 잡을 수 있게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리프를 만들어요. 리프는 더 이상 스프릿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맨 마지막에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간단해요. 그냥 밸류는 아무거나 들어와야 되고 리프면 끝. 거기에서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스플릿이면 뭘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뭔가를 기준으로 다시 스플릿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애트리뷰트 들어와요. 이게 랭귀지를 가지고 스플릿을 할래? 아니면 뭐 PHD를 가지고 스플릿을 할래? 트위터를 그거 하나 주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파티션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의 서브셋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브셋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서브 트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릿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밸류는 any.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애트리뷰트를 갖다가 이 데이터에 없는 애트리뷰트를 인풋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none이라고 처리를 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프랙티스 이것도 뭐 내가 해놓은 게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어디 이걸 코드 이걸 프랙티스 한 게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데이터 변수예요. 이게 변수 디시전 트리. 근데 보면 유니온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리프냐 스플릿이냐. 그러니까 이 리프냐 스플릿이냐 이게 저 유니온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지정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게 리프도 될 수 있고 스플릿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것은 리프면은 작동을 중단시킬 거고 왜 노드가 맨 마지막에 그 노드가 리프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스플릿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면 뭐 하여튼 또 어떤 속성을 사용해서 더 스플릿을 하겠다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란 변수 네임입니다. 이게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이렇게 지정. 저는 이게 정말 미치겠더라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기가. 이것도 보면은 이게 자 보세요. 변수예요, 우리가. 변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잘 보면 스플릿이 어디서 왔냐면 이거죠. 이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리프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 그죠?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고 이것만 한번 불러볼게요. 이건 사실은 너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어드밴스드 된 토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스플릿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걸 해보면 이 오픈 브래킷이죠. 오픈 파렌테시스. 그걸 해보면 그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거든요.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한 묶음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레벨을 가지고 스플릿을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다가 레벨.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브래킷, 이거 컬리 브래킷을 사용하면 이게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죠?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은 키하고 밸류하고 쌍으로 움직여요. 항상 쌍으로. 그죠?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하여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딕셔너리예요. 그러면 그 딕셔너리 안에 뭐냐면 자, 이 키가 있고 그 안에 매칭되는 밸류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또. 그죠? 그 다음에 미드라는
키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밸류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라는 키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밸류가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주니어, 미드, 시니어냐면 맨 위에서 레벨로 데이터를 파티션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레벨이죠. 레벨로 파티션을 하겠다고 애트리뷰트를 지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 레벨 칼럼을 보니까 시니어, 미드, 주니어가 있고 그죠? 그럼 각각의 여기에서 지금 이 코드에서 어심하는 건 여기에서 보는 건 미드 오면 그냥 리프라고 그냥 전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짜 데이터 스트럭처 만드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원래는 이걸 스플릿을 할지 안 할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도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 주니어 이렇게 있죠. 이걸 스플릿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시니어에 대해서도 스플릿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 거고 근데 미디에 대해서는 뭐냐면 미드 레벨 커리어는 스플릿 안 하겠다 그냥 어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스플릿을 하는데 하려면 또 애트리뷰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스플릿을 갖다가 주니어인 경우에는 PhD를 가지고 또 스플릿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니어가 있죠. 이 주니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PhD를 가지고 또 스플릿 하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레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 서브셋을 갖다 꺼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의 그 속성은 PhD 이 칼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이게 제 지금 뭐 예, 하는지 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그 아까 그 분할의 엔트로피나 그 정보 이득 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 최종적인 목표를 작성할 수가 없고 이것까지 다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계산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알고리즘하고 그 실제로 이거 지금 구현하기 위해 그 알고리즘 구현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잖아요. 두 개 따로 놀아요. 두 개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코드가 필요하다. 그것만. 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속성을 또 나누는 속성 이런 걸 다 정하는 거는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정해서 되죠. 네. 보여주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죠. 그 음, 그러니까 두 개가 상관이 없어요. 이 코드 지금 책에서 설명하는 게.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그냥 보여준 거고 그러면 그 알고리즘의 결과에 따라서 이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리즘 결과에 대해서 레벨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 PhD를 사용을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은 책에서 설명을 안 해요. 그 연관이 없어요. 여기 그게 완전히 따로따로 나와요. 보니, 보니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220쪽에. 아까 인풋 해가지고 뭐 캔디데이터고 레벨 랭귀지 트윗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거대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드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미드는 전부 다 음, true여가지고 예, 그런 것 예, 같더라고. 네, true, false 값이 없어서 그냥 leave true 이렇게 하고 예, 예.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왜 갑자기 PhD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PhD 주니어 중에 PhD가 false이면 leave는 마지막 결과는 true이고 예. 마지막 클래스인가요? 그리고 true이면 그 클래스는 leave는 false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써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정해 준 것 같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거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 계산한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을 찾아서 가장 큰 변수가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어떤 과정으로 막 이걸 계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레이블링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이 디시전 트리를 그릴 수 있다는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 엔트로피 알고리즘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따로따로 봅니다.
음, 그러면 이거 저도 코드를 안 봐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코드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나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음, 안 나와요.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뭔가 결과가 나와요. 네. 이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어? 추이를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죠. 엔트로피를 아니죠, 그죠? 엔트로피를 해놓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엔트로피 나온 대로 지금 추이를 그려보는 건가요? 추리도 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여기서 훈련용 데이터랑 나중에 테스트용 데이터가 따로 혹시 안 나오는 건가요, 여기는? 예, 책에 그것도 없어요. 아, 그거 안 나와요? 이제 뭐 그러면 그거 나오는 연습 문제를 나중에 우리가 뭐 따로 할 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가 이미 정보가 있어갖고 그 분류하는 걸 만들어 놔져 있으면은 음, 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는 클래스는 거지? 클래스는 이제 비어 있고 클래스에는 값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건가? 예, 이걸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맨 밑에. 예. 그러니까 추리가 있고 인풋 데이터죠. 데이터 주고 음, 음, 아니다. 음. 이것도 폴스 이거네. 이건 아마 뭐 true false로 이제 그걸 값을 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씨, 이거 내가 아, 프리딕트 추리라는 게 결국 그게 네, 그거구나. 아, practice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이렇게 아, 하면 이거는 훈련용이란 게 따로 필요 없고 그냥 거기다 뭐 임의로 넣어보면 되나 보네. 그렇게 임의로 그렇게 코딩을 하는 했죠. 게. 음,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디벨롭을 하는 게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제가 이야기로는 이걸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이유가 아마 이제 이걸 사용을 해서 추리를 그리겠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그걸로 끝내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음.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새로운 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네. 이 짓을 하는 거는 인터뷰하기 싫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 사장이. 예, 사장이 인터뷰하기 싫어서 기존에 인터뷰 했던 거 갖고 정보 이걸 만들어 갖고 딱딱딱 넣으면은 얘는 인터뷰 잘한 애다 잘 못한 애다 해가지고 인터뷰 안 하고 그걸로 결론을 내리려는. 예. 그게 사실은 이 클래스파이예요. 클래스파이 이건데 음. 그 코드가 아,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222페이지에 보니까 뭐 assert 쭉 나와 있는데 partition entropy by 이렇게 해서 PhD로 하니까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 결과를 바탕으로 decision tree를 그리는 것 같은데요? 그거죠. 예. 그죠? 예. 근데 결과를 바탕으로 decision tree를 그리고 visualize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걸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비주얼라이즈한 그 디시전 트리가 바로 예측 모델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네 개가 가면은 그 속성별로 딱딱 순서대로 분류하면 딱딱딱 따라가면은 아 얘는 잘했다. 예, 이파리가 나오니까 예, 예, 그걸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네. 아, 예. hire 하겠다. 뭐 이런. 음, 잘했을 거니까 안 해봐도 잘했을 거다. 그런 레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을 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음, 레벨 맨 마지막에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거 뭐냐 음, 클래스잖아요. 얘를 갖다가 음, 하이어를 할지 안 하게 될지. 그럼 그 음, 이걸 결정할 가장 큰 속성이 뭐냐? 첫 번째 레벨이라는 거지. 레벨이 이 사람이 시니어 레벨이냐, 주니어 레벨이냐, 미드 레벨이냐 그걸 가지고. 음, 그 다음에 두 그러니까 번째로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트위터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냐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하면은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그 밸류가 여기에 있겠죠. 인포메이션 게인이 크다는 게 뭐냐면 정보량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이걸로는 지금 정보량을 여기에다가 안 써놨으니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분류를 하지만 정보량이 이게 더 크다. 그럼 이게 더 중요한 팩터겠죠. 이거. 그럼 정보량을 봐서 이게 좀 작지만 두 번째다. 그다음에 이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뭐냐 그,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같이 볼 수 있다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에서 yi 이거는 변수가 두 개잖아요. 하이어 할 것이냐, 하이어 안 할 것이냐 이걸 찾는데 여기에 이제 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x1이 여기서는 이제 뭐 레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정보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베타인 거죠.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베타 2 x2 그럼 여기서는 이게 얘 트윗이라고 x2를 갖다가 트윗이라고 하면 그, 그 하는 모티베이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이것들 전부 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이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네. 이게 타겟 베리어블. 그런 식으로 그냥 읽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왜 음, 이 타겟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치는 이 레벨의 웨이트가 뭐냐, 베타가 뭐냐 그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 있으면 그대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넣어도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 해봐도 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예, 예. 그 옛날에 그 무슨 뭐 메일 분류, 악성 메일 분류하는 거를 뭐 디시전 트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분류 문제니까 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 근데 로지스틱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려면 어 그 아까 그 인풋 데이터의 레이블을 그 안에 있는 타입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디시전 트리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몇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로 그 저기 좁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은 있는 게 아닐까요? 다른 점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 뭐냐면 결국에 이 사람은 음, 하이할지 안 할지 그걸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디시전 트리도 모티베이션은 똑같죠. 근데 이제 속의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그리고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우리 SVD는 뭐 할 때 했었나요? SVD요? 우리 예, 이게 뭐였지? singular value 아, 그것도 분류 문제였어요. 그것도 이렇게 뭐 쭉 뭐였죠? 나누는 거, 선을 그어가지고 막 나누고 그 그랬었거든요. 이거 뭐 챕터 뭐 할 때 했었어요, 우리? PCA였죠, PCA. 그러니까 Principal 예, Component PCA SVD였는데 이거 챕터 뭐 할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거 그것도 데이터. 보면은 이거 저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 장의 뒷부분에 조금 들어있는 거를 옹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비슷할 수 있겠다, 그죠? 그 PCA SVD를 사용하면 그것도 내로 다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 분류 그거 문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것처럼 한 대부분. 디시전 트리도 그러니까 음. 진짜 비슷할 수 있겠네요. 예. 음. 근데 그 PCA에서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안 주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다. 예, 모르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PCA 그 아까 전체 정보량에서 그 빼는 정보량이 가장 적은 것이 개인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개인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빼는 그 양이 제일 적은 게 개인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뒤에 이 그 빼는 그 양이 적으면 uncertainty가 낮으니까 맞나요? 잠깐만 적으면 uncertainty가 낮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uncertainty가 낮은 방향 쪽으로 디시전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그 기억하기가 좀 저는 네, 쉽던데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보 이득이라는 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스플릿 되잖아요. 예, 예, 질문을 던져서 예. 스플릿 되잖아요. 근데 그, 그 질문을 한 결과 나타난 그 부분 집합들을 갖고 분할의 엔트로피를 구했을 때 가장 낮았다는 거는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는 정보가 제일 컸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 그렇지. 질문을 예. 그게 정보 이득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주는 답이 정보량이 제일 컸기 때문에 큰 정보량을 얻은 이후에는 분할 후에 엔트로피를 계산해 봤더니 예, 이게 확 떨어진 거죠, 엔트로피가.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윈드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칼럼. 그래서 윈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해보는 거죠. 스트롱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람의 정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테이스 칠래 안 칠래 이제 그 지금 그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윈드가 여기 yes, no 하고 이거 매핑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프리딕션이 높은 거. 다시 말해 그건 엔트로피가 낮다는 뜻일 거고. 엔트로피가 낮다는 말은 답이 정확하다는 뜻이고. 언서턴티가 낮으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이 스트럭처는 이건 이런 복잡한 데이터 변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변수로도 사용을 하구나. 뭐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여기서는 클래시파이는 뭐냐면 추리가 들어오거든요. 추리가 들어온 거 뭐냐? 스플릿 할래 안 할래? 그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디시전 데이터 타입이 디시전 추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디시전 추리는 리프거나 스플릿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게 들어. 선생님, 인풋 죄송한데 뭐냐면 아까 놓쳤는데 유니언 리프 커머 스플리트가 유니언이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프냐 스플릿이냐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스플릿을 지난 시간에 했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 스플릿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 이건 지금 리프고 더 이상 스플릿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것은 스플릿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스플릿 하겠고, 예.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취하는 거예요. 거기 저면 트윗하고 물음표 돼 있잖아요. 물음표. 그게 노드인 거지, 노드. 노드가 질문이기도 하고. 예. 예, 여기서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 맨 맞, 밑에 있는 거 역시 입이고.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거는 입인 거고, 물음표가 안 그려져 있는 게 입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더 이상 갈라지지 않으니까 분기점이 안 나타나니까. 예, 이게 예 그런 뜻이고,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디시전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클래스파이를 뭐 어떤 디시전을 하면 다 스플릿 할래 아니면 끝낼래 그게 하는 게 이게 클래스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건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결과만 넣고 볼게요. 여기는 그 뭐냐면 이게 이제 프리딕션 하는 거예요. 세 개 사실은. 그러면 들어가는 변수를 보세요. 뭐냐면 인풋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원래 그 데이터 전체 그 테이블이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스플릿 애트리뷰스 말이죠. 그러니까 랭귀지를 질문을 뭘로 던질래? 랭귀지로 할래? 트위터로 할래? PH로 할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겟 배려블은 하이어, yes, no. 그 지금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음. 해서 이걸 하고 이제 이게 유행인 거죠. 이 함수 이름이 build tree id3거든요. 그러면 인풋을 하나 줘보고 인풋이 뭐냐면 전체 그 데이터 테이블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플릿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레벨로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랭귀지로 던져보고 트위터로 던져보고 PH로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인터뷰 타겟 배려본 그죠? 클래시피케이션 그렇게 해서 이걸 걸린 다음에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렸고 그죠? 레벨로 돌리니까 이런 서브 추리 파티션 게 다 나온 거고 이 조합이었을 때 이게 추리였고 그냥 그 인터뷰 잘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리프고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이 추리를 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보이죠. 그 코드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려진 거 아닌가요? 예? 아니 그린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이게 아웃풋이에요. 걸리고 나서 아웃풋이에요. 이 알고리즘의 이름을 ID3라고 하거든요. 예, 예. 엔트로피를 사용한 디시전 트리를 ID3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그 전에 있던 걸 다 종합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함수들이 다 기존에 정의한 함수들이 다 들어가고 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최종적인 다 합쳐 놓은 이제 최종적인 맞아요. 코드인 것 같이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비주얼라이즈 하면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고 여기 이제 클래시파이는 이게 true false로 나올 거고요. 아마 값이 이게 내가 어디다 돌려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클래시파이. 그래서 어디가 있지? true 클래시파이 이걸 한번 돌려볼까? 네, 뭐 true. 잘했냐 못했냐로 안 예, 나오고 예. true로 나오고. 클래시파이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R도 있었죠. 아까 이렇게 해서 돌려볼 수 있겠지. 여기도 true고. 예, 그런 겁니다. 여기는. 음. 근데 사실 이 코드는 제가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사실 읽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홉 수. 근데 읽을 수는 있어요. 네. 뭐이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진짜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스 디벨로퍼다 애플리케이션 디벨롭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이 정도 레벨의 코딩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는 여기서 근데 아까 여기서 그 ID3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토마스 모스 ID. 질문하신 것 같은데 토마스 모스는 그래요? 아, 그 여기 true false가 왜 뭐 잘했냐 못했냐를 갖다가 잘한 거를 true라고 하고 못한 걸 false라고 했나 보네. 거기 보면 위에 보면 리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더 어디에 위로 가면 리프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여기서 아니 그 위에 보면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그 리프에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최종적인 어떤 그 타겟 밸류를 그렇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true라고 하고 못했을 걸 false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름 붙인 이해하기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냐면 일단 주니어의 데이터에 대해서 주니어 सब셋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PhD로 다시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PhD가 없으면은 아니면은 그냥 추루라고 프리딕트를 하고 리플을 만들어서 거기서 끝내고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PhD를 이 사람 가지고 있으면 추르면은 리플 폴스로 내라. 리플 그러니까 그 폴스 true false가 뭘 말하느냐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 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인터뷰를 잘하냐 못했냐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did well이요, did well. 응? 그 아까 input 그 데이터 있잖아요. input 음, 데이터에 level, language, tweet, PhD, did well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예. did well 칼럼에 값들이 false, true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 뭐 그렇게 그건 돼 그냥 있어요. 아, 그 값을 지정해 값들이? 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ID3로 한 번만 그걸 봐주시겠어요? 말하겠지. 예.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decision tree 아까 그 visualize 그 저기 그 뭐지 그림에서 그냥 레벨, PhD 그다음에 끝에 이제 hired, not hired 그 부분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ID3 그거는 음.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알고리즘으로 이미 그려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예. 그 ID3 밑에 그 실행했을 때 결과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냥 스크린 캡처로 좀 잡아놓고 좀 보려고요. 아, 이거예요. 사라졌다. 이거 맞죠, 그죠? 이거.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도 여기 코딩 못 봐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배웠던 모든 그 펑션들을 다 써가지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하면 디시전 트리까지 딱 그려주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저기 리프의 true, false 있잖아요. 이거는 매뉴얼리 우리가 막 수동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수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자동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스플릿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스플릿 안 해도 되면 리프로 그냥 리턴하고 그죠? 스플릿.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스플릿을 해서 그 파티션에 대해서 엔트로피 값을 다 구해요. 그죠? 음. 네. 그래서 베스트 그렇게 애트리뷰트 해서 찾고 베스트 애트리뷰트를 찾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값을 갖는 네. 그 애트리뷰트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고 그리고 나서 파티션 하고 그죠? 음. 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그런 나오죠. 거. 그래서 최종적인 파티션 결론이네. 하면 그다음에 서브트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밑에 결론이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여기 레벨 랭귀지 트윗 PhD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처음에 레벨을 가지고 스플릿을 하잖아요. 레벨을 가지고 애트리뷰트 레벨을 줘서 서브 트리를 만들었어요. 스플릿을 해서 만들어 봤더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니어로 나왔어요. 레벨 중에 시니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니어를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시니어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트위터. 음, 음, 그럼 서브 트리는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게 아마. 그러면 예측한 건 응? 그 밑에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예측인가 보네. 서브트리에서 false로 가면은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leaf value가 false고 그다음에 트윗 해가지고 그 이게 true로 가면 yes로 가면 leaf value가 true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다. 여기서 예, 여기까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decision tree를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다 그린 거네. 네. 그 그래서 여기 밑에 교과서에 한번 해봤네요. 여기 밑에 보면 예를 들면 후보가 주니어고 R을 쓰고 네, 네, true, 네. false라고 해서 해봤더니 true로 나왔네. 네, 그러니까 결론이. 교과서 223페이지 음, 그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림에서 레벨에서 이제 시니어, 미드, 주니어 이렇게 그다음 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니어면은 그다음 어, 그 attribute 하위 attribute는 트위츠를 잡거든요. 그래서 트위츠에서 yes면은 hired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true고 그다음에 no면은 false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mid는 바로 보시면은 leaf value true hired 됐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junior 그죠? junior split해서 그다음에 PhD를 묻는 거죠. PhD면은 그 subtree가 false면은 hired 그다음에 true면은 not hired 이렇게 음. 되고 그러니까 디센트리를 그리는 과정이네, 뒤에는. 예, 뒤에는 예, 예. 그냥 그림을 그려준다니까요. 그린 거고, 예.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질문이 뭔지, 중간 단계에서 노드마다 뭐가 질문인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뭐, 분할의 엔트로피도 하고 다 해본 거지. 그 앞에서. 네. 다 그래서 해봐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뒷부분 과정인 거야. 예, 그래서 어떤 그 그림 그려주는 함수로 요 결과를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디시전 트리 그려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어쨌든 여기 그 결론이 나오니까 여기 보면 주니어 자바 맞아요. 예, 예. 트루라고 나오면 결론이 이제 잘했다 이걸로 고용으로 나와버리네. 예. 네. 그런 근데 여기 식으로 여기. 약간 그 이해하기 힘든 거는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트윗에서 보면은 트윗하고 서브트리에 보면은 이 그림에는 yes 하면 hired잖아요. 근데 그 여기는 false 맞네. 이건 그냥 그림에는 yes가 왼쪽에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false 오른쪽 걸 먼저 no부터 먼저 했네요. 그죠? 똑같이 돼 있나 보네 예, 예, 예. 그림하고. 똑같이 됐는데 순서만 예. 바뀌었네요. 예.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알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먼저 할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제 분할 엔트로피니 뭐니 잡다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길을 다 그리는 아니에요. 거고. ID5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거를 종합해서 음. 그냥 ID5는 어디 갔지? ID5가 뭐예요? 아이디 ID3네요. ID3? ID3. ID3는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리스트란다. 인풋 넣어주고 음, 스플릿 애트리뷰트는 뭐죠? 뭐 넣어야 돼요? 스플릿 애트리뷰트에. 그러니까 그 ID3 펑션 저기 정의해 놓은 쪽으로 위로 좀 올라가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종합판이라는 거죠. 종합판. 예. 네. 아,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를 어, 여기 있네. build tree ID3 해서 input 넣어주고 그다음에 split attribute 넣어줘야 되나 봐요. level, language, tweets, PhD 하고 음, 그다음에 타겟 밸류가 마지막에 들어가. target 음. 뭐라고 보죠? 이거 target class. 타겟 밸류든 뭐 클래스든 예, 그러니까 예, 나누려고 하는 거. 최종 목표. 예. 그러니까 인풋을 넣어주고 인풋에는 그냥 그 데이터 엔트리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전체 시니어, 데이터에 자바, 폴스 이런데 그거를 이제 애트리뷰트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은 레벨이야. 두 번째 칼럼은 랭귀지야.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타겟 칼럼은 did well이야. 이렇게 그냥 이름만 정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애트리뷰트 이름을 정해줘야지 얘가 그 저기 펑션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거 되게 잘 맞습니다. 만들어졌네. 예, 예,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매핑해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레벨로 레벨로 이렇게 됐고 레벨 안에 시니어, 미드 커리어, 주니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브 추리를 어떻게 그러냐면 시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미드가 있고 주니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서브 음, 추리가. 그다음에 맨 먼저 가장 쉬우니까 미드 같은 경우는 리프가 추루예요. 리프. 그러니까 리프. 여기서 음, 더 이상 스플릿해서 서브 추리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브 추리를 만드는 거죠. 스플릿 하는데 뭐에 따라서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애트리뷰트가 트윗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스플릿을 PhD 소유자 PhD가 있냐 없냐 이 주니어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고. 그죠? 음, 그럼 PhD는 또 이제 애트리뷰트 보니까 서브 추리를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게 false 리프가 추리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false라는 게 이건 잘 모르겠다 무슨 말. 추리냐? 서브트리가 폴스면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잠깐만. 어디 아, 갔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거 false면 hired, true. false면 hired. 이거는 true면 not hired. 이거예요. 이거하고 매핑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니까 이거 잠깐만요. 이게 이거 이거하고 어떻게 매 false면 no면 leaf가 true. 그다음에 true면 false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이것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디폴트는 어, 이제 그 값이 없을 때 이, 그래서 이 이- 애트리뷰트 이걸 갖다 디폴트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변수를 하나 집어 넣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이 데이터에 네. 없는 그런 애트리뷰트를 갖다가 그냥 실수로 집어넣든지 어쨌든 그래. 그럼 그냥 디폴트 밸류로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있고 이거는 어디에 붙은 그러니까 거죠? 디폴트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curly bracket 있는데 이게 시작되는 점이 어디예요? 뭐가요? 요 닫히는 curly bracket 닫히는 게 있는데 여기 그건가요? 그럼 이게 subtree고 끝이고 그다 그러면 디폴트 밸류 누가 실수로 값을 그 집어넣으면 디폴트 메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있죠. 다 집어넣어. 그게 어,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어디였지? 어디 디폴트 밸류 이게 그것도 어디다 걸렸는데 아, 좀 시작한 부분에서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아니다. 이건 스팸이고 내가 연습한 거고. 스플릿이네. 스플릿. 아, 네, 디폴트 난. 그러니까 실수로 어떤 값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생님 거기 any가 무슨 뜻이에요? 넌 바로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 밸류는 기본적으로 스트링이든 숫자든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값이 없거나 누가 실수로 집어넣거나 그럼 디폴트 값을 그냥 none으로 집어넣어놔라 이런 뜻이에요. 실수로 뭐 틀리게 놓으면 any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된다는 말씀인 거죠.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든 아,